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비상저감조치 지역이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북, 세종, 대구, 부산,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대구와 충북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기 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로 바꾸는 촉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산화탄소 1톤으로 휘발유 200kg을 만들 수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한 외교관들과 만나 과학기술 ICT 분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육성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국제협력을 통해 이 목표를 함께 이루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세먼지가 짙어지면서 오늘 전국 9개 시도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환경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북, 세종, 대구, 부산, 그리고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대구와 충북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주차장 424곳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이 밖에 낡거나 정비가 필요한 석탄발전소 10기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네,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오랜 시간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부터 실외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입니다. 밤사이 내린 비에도 미세먼지가 거치지 않아서 남산 바로 아래 있는 건물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마스크도 없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아직까지 지금은 안 돼 있어요. 안 쓰더라도 일단 필요할 때 쓰게끔 주는 것이 좋죠. 구청 미화 작업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마스크 같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아예 모르는 근로자도 많고 신고나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그 맛보기 다 지급해주지 않나요? 오늘은 지급을 안 했어요. 깜빡했어요. 실외 작업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시 무시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천식 등 폐질환을 가진 근로자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또 경보가 내려지면 작업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리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홍보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여기 있다는 거는 알려줘야 당연한 것 같은데요? 관계 당국은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공고사항이긴 한데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 지급을 할 수 있는 농도 수준을 조정을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아직 추위가 물러가면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지만 허울뿐인 대책에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초미세먼지 상황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기저질환자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뇌졸중을 비롯해 호흡기 질환과 천식을 앓는 기저질환자들은 미세먼지가 기존 증상을 악화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저질환자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외출을 삼가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외출하려면 평소 먹는 약과 비상약을 소지해 나가고 증상이 악화하면 바로 병원에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가 도움될 수 있지만 착용 후 호흡곤란이나 가슴 답답한 증상이 생기면 무리해서 계속 착용하지 말고 바로 벗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휘발유를 대기 환경 오염 원인인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쓰는 시대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로 바꾸는 촉매 제조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확보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6억 8천여 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86%를 차지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로 전환시키는 촉매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같이 반응시켜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휘발유로 만드는 촉매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두 단계로 나뉘었던 전환 공정을 단일 공정으로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 섭씨 800도 고온에서 진행됐던 전환 반응을 상대적으로 저온인 섭씨 300도에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연구진은 촉매로 쓰이는 철과 구리, 칼륨의 성분별 역할을 규명해 촉매 성능을 최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 1톤으로 휘발유 200kg을 만들 정도로 효율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 탄생할 수 있고,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조금 더 우리가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보다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술은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미래 잠재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 최고 권위지 12월호에 소개됐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이번에 한반도를 뒤덮은 초미세먼지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도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 대도시에서 만들어진 초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한꺼번에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든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시 한가운데 위치한 황제의 궁궐 자금성이 안개와 미세먼지로 자욱합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매연이 도심에 갇혀 누적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초고층 빌딩은 상층부만 어렴풋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미세먼지를 피해 숨을 쉬려고 고개를 위로 쳐든 모습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대기질은 이렇게 바람이 약하고 안개가 짙게 낀 날 공기가 정체되면서 나빠집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3일간 중국 수도권과 산둥반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베이징과 텐진시는 물론 허베이성, 산둥성 등 46개 지역에 공기 오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사무실 등 실내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反正会是闻到那个气息也不是很舒服，我更多的是鼻子上面吧。是有一些不太舒服，就是毕竟灰蒙蒙的嘛，就感觉整个人感觉上班的时候感觉也挺压抑的。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겨울철 북서풍을 타고 서해를 건너 한반도로 밀려들었습니다. 당국의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기질은 여전히 나빠 우리나라의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도시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는 최근 대기 오염으로 고풍스러운 도시의 전경을 볼 수 없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주변의 산불 연기가 항구 쪽으로 퍼지면서 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매년 벌어지던 요트 대회도 취소되는 등 대기 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발칸반도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사라예보.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 방송국 전파탄만이 우물을 뚫고 삐죽 올라와 있어 아래 어딘가에 도시가 있음을 짐작케 할 뿐입니다. 낮게 깔린 구름과 안개에 가려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최근 부쩍 잦아진 대기 오염에 도시 전체가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대낮인데도 자동차들은 야간 전조등을 밝힌 채 달리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본 시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Država mora se pozabaviti time. Ako ne možemo imati zdrav zrak, ne možemo imati ni zdrav život, niti bilo što zdravo. 산책하거나 집 밖을 나설 때면 마스크는 어느새 사라예보 시민에겐 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Mislim, vidi se u zraku kolika je zagađenost, čak i sva odjeća mi smrdi kad dođem kući.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로 호주 시드니가 뿌연 연무에 휩싸이고 공기질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은 산불 연기로 인한 연무 때문에 시드니의 공기질 지수가 위험 수위인 200의 10배 이상을 훌쩍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산불 연기가 항구 쪽으로 퍼지면서 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매년 벌어지던 요트 대회도 취소되는 등 시드니도 대기 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그린란드의 얼음이 1990년대보다 최근 10년 사이 7배 더 빨리 녹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은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빙상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간 그린란드의 얼음 감소량이 3조 8천억 톤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매년 330억 톤씩 감소했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매년 2,540억 톤씩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7cm 더 높아진다며 해수면이 1cm 높아질 때마다 약 600만 명이 해안 침수 위험에 처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 세계 국가들과 지속가능한 상생 번영을 위해 과학기술 ICT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최 장관은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 13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이어 유럽과 북미 국가들과는 신진 과학자 교류와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남방 국가와는 자카르타 한 아세안 과학기술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5G 플러스 전략과 성과를 비롯해 과학기술 ICT 외교 정책, 기초과학 연구 현황과 글로벌 과학자 교류 정책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ministry is in charge of leading a human-center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In an effort to achieve this goal, we promote what we call DNA, which stands for Data, Network, and AI. We believe this emphasis on DNA will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nd hope to achieve such improvements together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미국에서 고용 성장률이 높고 평균 연봉이 많은 이른바 뜨는 직업 순위에서 인공지능 AI 전문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업 경력 전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링크드인과 구직 검색 엔진 인디드 조사에서 AI 전문가는 최근 4년간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74%에 달했고 연봉 상승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전문가 평균 연봉은 14만 6천 달러, 1억 7,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링크드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이 버거는 AI는 모든 산업을 관통하고 있다면서 IT 산업계에서 AI 스페셜리스트를 원하는 수요는 공급을 급속도로 추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전문가 다음으로 유망한 직종으로는 연평균 고용 성장률 40%를 기록한 로보틱스 엔지니어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데이터 과학자와 웹사이트 설계 운영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2월 수출이 무선통신기기와 승용차 등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이 12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일평균 수출액은 0.5%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가 10.9%, 무선통신기기가 18%, 자동차 부품이 21.8% 늘었고 반도체는 23%, 선박은 64% 줄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EU 등으로 수출은 증가했지만 일본과 싱가포르 수출은 각각 7%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도 14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하면서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의 무역 적자 규모는 14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앞두고 타다와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소카 이재용 대표는 지난 3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SNS 글을 통해
여객 자동차 사업법 개정안은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된 졸속 법안, 붉은 깃발법 등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야구 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는 격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브리핑을 열어 타다는 해당 법안을 혁신 산업을 죽이고 살리는 이분적인 논쟁으로 몰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타다 측이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위해서 얼마나 대화했는지 묻고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토부가 타다를 비판하고 나서자 이재용 대표는 또 타다 금지법으로부터 만든다고 해서 택시업계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경제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기본안을 마련했습니다. 육아휴직 허용 조건을 임신 중 기간까지 넓히고 국가기관 산업과 전략 산업 직종 훈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3D 프린팅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강생은 결혼과 육아로 일을 그만둬야 했던 경력 단절 주부들. 정부의 무료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첨단 장비로 의약품 성분 분석 실험까지 해보며 4차 산업, 고부가가치 직종 취업을 노립니다. 내년부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이런 취업 교육 지원은 더 늘어납니다. 기존의 취업 지원 교육 직종 외에도 국가기관 산업과 전략 산업 직종도 발굴해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위한 취업 교육 모델이나 창업 지원도 시작됩니다. 경력 단절 원인의 상당 부분이 출산과 육아에 있는 만큼 이 시기 지원도 강화합니다.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시행되고 혜택의 사각지대였던 한부모 가정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허용 조건도 출산 후에서 임신 중까지 포함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가부가 위탁 운영하는 각 지자체의 새로 일하기 센터는 기존 무료 직업교육 훈련 외에도 지자체와 기업을 연결하는 업무에 힘을 쏟게 됩니다. 이번 계획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데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암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낮을수록 사망 위험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은 2012년에서 2017년 발생한 악성 림프종 환자 467명을 대상으로 재발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설문조사하고 사망률과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연구기간 동안 환자 가운데 37명이 사망했는데 이를 연간 1000명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두려움이 심했던 환자군의 사망자 수는 46.6명, 두려움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22.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 위험도를 계산했을 때 사망 위험은 두려움이 큰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2.5배 더 컸습니다. 특히 예후가 좋다고 알려진 저위험군 비호지킨성 림프종 환자는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심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위험도가 6.8배 더 컸습니다. 연구팀은 암 환자에게 마음의 건강이 몸 건강만큼 중요한 것을 밝혔다면서 앞으로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환자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진 앞바다에서 멸종 위기종인 혹등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10분쯤 경북 울진군 죽병한 앞바다에서 조업을 나갔던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은 혹등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8.55m, 둘레가 4.8m인 혹등고래는 작살 등에 의한 고위 포획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혹등고래는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유통할 수 없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폐기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갈 이맘때 내년 트렌드는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0이 선정한 10대 소비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업글 인간이라고 합니다. 즉 업그레이드 인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또 매일매일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 업글 인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